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브로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18명을 기소했는데 수사와 인사청탁의 고리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이후 전남 출생하면 누구나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설 명절 당일 외국인들이 폭죽놀이를 장시간 진행하면서 주민 불편이 컸다는 MBC 보도 이후 관계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119 구급대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구미에서 19개월 아이가 밤새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5개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만 듣다 6번째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겁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도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졌습니다. 남는 병상이 없다,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이송을 거절했고 결국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의료기관에 동시에 전송됩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응급 환자 상태를 병원 응급실과 119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의료 이송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정 이송병원의 선정도 가능할 수가 있고 사전에 먼저 할 수가 있어서 이송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달랐던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류 체계도 일원화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좀 숙달이 되고 하면 환자의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환자를 빠르게 신속하게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부터 광주 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18명을 기소했는데 수사와 인사청탁의 고리가 확인됐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해 8월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 씨로부터 18억 원을 수수한 성모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오랜 기간 구축한 경찰 인맥을 토대로 사기범 탁 씨 사건을 여러 차례 무마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경 사건 브로커 수사가 본격화됐고 검찰은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사무실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는 건 몰랐던 거죠? 오늘 어떤 거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전 전남청장 관련 사건일까요?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 치안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건 브로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사청탁 기소자 대부분은 전남경찰청에 집중됐는데 경찰 고위 관계자의 문고리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전직 경찰 이모 씨의 존재도 성 씨의 인사청탁 비위 정황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검경 공무원들 간 검은 커넥션을 통해 부패 범죄를 밝혀냈고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매간 매직의 실체가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청탁과 인사비리 외에도 관급공사 부당수주 의혹 등 브로커 성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라남도가 강진군 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하면서 이례적 감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원실은 오늘 김범희 강진군 의회 의장에게 감찰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감찰 행위 자체는 월권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의회 감사는 상호 협의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불시에 행하는 암행 감찰이어서 협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과거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 의원을 감사했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의회 권고에 따라 추가 협상단을 구성해 태원 유진 운수와 버스 인수인계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 전문가와 안전도시건설국장 등 시 관계자로 재편성돼 최근 1차 협의를 갖고 시의회 심사 의견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협상단은 노선권 매입액에 대한 업체 측의 입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금액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다음 달 임시회 재상정에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전면 노선 개편을 오는 26일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천대와 통합안이 선택돼 지역사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대는 오늘 대학 미래 생존 전략 공모 3차 공청회를 갖고 선관위 위탁 방식으로 치른 투표에서 인천대와 통합안을 제시한 이성열 교수팀이 44%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내부 혁신과 목포대와 통합안을 제시한 한원희 총장팀은 지지율 29.9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전략으로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통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타일 지역을 선택한 목포해양대 구성원들 선택의 향후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며 배수진을 친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다음 날 광주를 찾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며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한 싸움의 맨 앞에 서겠다고 창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후퇴하는 낡은 세력, 나쁜 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 시민의 정의로운 열망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비례정당 등의 연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독자 노선을 예고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데 마음은 같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꾸준히 제기됐던 광주 출마설과 비례대표 출마 등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제가 제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칙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사리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광주와 나주에서 옥현진 대주교와 김희중 대주교를 차례로 만난 조 전 장관은 목포에서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김대중 정신을 기리는 등 호남 민심을 살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출범할 조국 신당에 지역민들이 얼마나 지지를 보낼지는 향후 발표될 총선 여론조사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는 오늘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중심 도시 목포 만들기 등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원희 예비후보는 목포대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목포역 대개조 3단계 완성, 남해안 철도 조기 완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배종호 예비후보는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 시민 경선을 주장했습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입당 원서 유출 사건 책임의 정점에 김원희 의원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김 의원이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100% 시민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날 자정 무렵 영암의 한 주거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중국 춘절 문화인 폭죽놀이를 장시간 진행해 주민 불편이 잇따랐다는 MBC 보도 이후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오늘 삼업 주민들을 직접 만나 폭죽놀이 당시 소음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다가올 명절에는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공터나 광장 등에서 폭죽놀이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출생아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이 출생아 수를 늘리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이후 전남 출생하면 누구나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오는 6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36살 주보름 씨. 5살인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둘째까지 나오면 양육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쉬울 줄 알고 저희 부부도 아이 하나 정도면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낳은 건데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기저귀값이나 분유값이나 이제 이 같은 양육비 부담에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남 출생아 수는 15,000여 명에 달했지만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출생아 수를 늘리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하면 누구나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10만 원, 각 시군이 1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도 출생수당과 시군 출생수당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18년간 한 명당 총 4,3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최대 1억 1,5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 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마감된 전남연구원장 초빙 공모에 대학 교수 출신 2명과 중앙연구기관 출신 등 3명이 접수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배수로 압축한 뒤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으로 신임 원장 선임은 3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연구원은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뒤 조직 개편을 통해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지만 원장 선임이 8개월째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의 직무 대행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산불 모의 훈련을 하다 대피 문자를 실수로 대거 발송해 주민들이 혼선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한평군 한평읍 기산봉에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주민과 등산객은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지역민 3만여 명에게 발송됐고 한평군과 소방서에는 실제 상황으로 착각한 주민들의 대피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소동은 모의 훈련이란 문구가 들어갔지만 한평군이 문자 발송란을 잘못 눌러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목포시 축복동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여성의 집에 설치돼 있던 홈캠을 확인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광주 고법과 지법에서도 법원장들이 민사 재판을 직접 진행합니다.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기 인사부터 광주고법은 민사합의부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2개 늘리고 광주지법은 민사 5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 3개가 신설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원장과 지법원장 등이 재판장을 맡아 기존 항소재판부가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가 청소년 100원 버스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실질적 지원 없이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은 현재 전남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100원 버스의 재정은 전적으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공공성 강화에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